사건 최초 보고 2023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보고서 하나를 국회에 제출했다. 거기에 담긴 건 국민연금 재정계산.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두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연금 장기 재정 상황을 5년마다 계산해본 결과인데 이 보고서엔 특이점이 있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 도입하자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청년들의 불안감에 수급을 곧 시작하는 중장년층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보고서에 반영됐다. 시간이 흘러 현재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에 초점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를 전격 예고한다. 전례 없는 방식이다 보니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세대별 갈라치기라며 정쟁에 나설 태세. 1960 엑스파일 사건 보고 청년 덜 낸다는 국민연금 개혁안 중장년층엔 손해일까? 하나 둘.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의 보고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얼마를 더 내야 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등 핵심 수치가 모두 빠져 맹탕 개혁안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보고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불발되자 십몇 년째 골든타임인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 정부가 먼저 나선 것입니다. 최근까지 국회와 시민대표단이 논의했던 개혁안 포인트는 더 내고 더 받자는 내용이었지만 기존 합의를 뒤집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자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만 몇 년 더 늦추는 건 의미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할 만큼 노후 복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고려한 노후 소득제도 전반을 대수술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침 22대 국회 여야 지도부가 맞구려진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첨예한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적기인 거죠. 이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에 더해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기금 고갈이 임박하면 납부액과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연령별 연금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청년보다 중장년층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데 중장년층에게는 과연 손해인 것일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6%포인트 인상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눠 중장년층은 1%포인트씩 6년간, 청년층은 0.5%포인트씩 12년간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또 최근엔 30대, 40대, 50대로 더욱 세분화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20대는 0.2%포인트씩 20년에 걸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수급 개시가 임박한 50대는 연금 개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4%포인트를 단번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령별 세대별 차등 적용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는 하지만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이나 결국 내는 보험료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동일하게 인상되는 셈입니다. 다만 앞으로 인상된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야 하는 청년층을 고려한 개편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청년층은 중장년층보다 첫 취업 나이가 늦고 연금 가입기간 30년을 채우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입기간이 줄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줄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죠. 반대로 중장년층은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납부기간은 청년층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현재 40대 이상 소득 대체율이 지금의 40%보다 더 높았을 때부터 보험료를 내왔죠. 계산에 따르면 50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5%, 40대의 소득 대체율은 41.75%입니다. 결국 청년층보다 더 많은 연금을 가져갈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 연령별 차등 인상론의 근거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보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세대 갈등만 부추긴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미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추가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적게 낼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 군복무와 출산에 따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할 전망이죠.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대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험 원칙에도 위배.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게 사회보험 원칙인데요. 20대라고 다 가난한 것도 아니고 50대라고 다 부자도 아니겠죠. 통계에 따르면 50대로 갈수록 비정규직,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100% 자비로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겐 보험료 인상이 큰 부담이 될 것이고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중장년층을 사각지대로 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 노후 복지 문제에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엔 기대 수명이나 출생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정 안정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스웨덴 등 OECD 2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죠. 다만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연금을 깎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용돈 수준인 연금액과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려워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국민연금. 정부가 국민연금 운영에 투입하는 재정은 연간 100억 원 규모. 국민연금공단의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 항목뿐입니다. 2022년 기준 공단의 관리 운영비가 5,500억 원이니 고작 1.8%만 세금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추가 투입 없이 출산과 군복무 등 각종 크레딧 제도를 확대한다면 연금 재정에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제도에서도 출산 크레딧은 2088년까지 총 10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를 더 늘리면 필요한 재정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엔 세금을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편익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 때문인데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에는 매년 세금을 수조 원 투입해 적자를 메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GDP의 1% 규모로 국민연금을 국고로 보조할 때가 됐다며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미래 세대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0만 원가량, 노후를 살아가기에 부족한 금액입니다. 청년들은 부모 세대 부양을 위해 적지 않은 사비를 들여야 하죠.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주식 등에 투자해 자금을 굴립니다. 기금이 줄어들수록 투자 수익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이는 다시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지금 시기에 보험료를 많이 걷어놔야 미래 세대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첫 도입 당시 소득 대체율은 70%에 달했습니다. 인구 폭증 시기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건데 저출생 고령화로 연금 설계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9%, 소득 대체율은 2028년 기준 40%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금 개혁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전향적인 구조 개편안 제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정부안 통과 시 2055년에서 30년 이상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율에 따라서 최대 2093년까지도 고갈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안이 시행되려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야 하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야당은 벌써부터 세대 갈라치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일 태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매겨진 미적립 부채, 즉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메꿔야 하는 부채는 1825조 원.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 부족분은 하루 평균 1425억 원, 연평균 52조 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개혁이 늦어질수록 우리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국회는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초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 사건들의 핵심을 풀어서 들려드리는 엑스파일 사건 보고 지금까지 강신우 PD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